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현대인들이 많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질병인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렇게 또 업로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게 말 그대로 우리 몸의 대사에 불편함을 끼치는 모든 질병들을 통틀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고혈압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고혈압, 뭐 당뇨, 뭐 고지혈증, 뭐 이오모를 두통, 말 그대로 뭐 쥐가 난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두통, 쥐 뭐 등등등이 다 사실은 성인병에 속해요. 성인병. 그러니까는 성인들이 옛날에 많이 걸렸다 라고 표현을 해서 대표적인 성인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는 보시면 10대고 20대고 뭐 유아기고 안 가리고 찾아오잖아요. 뭐 유전적으로도 찾아오기도 하고, 그쵸? 그래서 이제는 아예 묶여가지고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말 그대로 대사가 불편해지는 증후군인데, 대사가 불편해진다는 얘기는 우리의 몸에서 대사를 어떻게 보면 관장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 어딘지 다들 아시죠? 혈관계. 그쵸? 우리 몸의 대사를 컨트롤하는, 그러니까 대사를 컨트롤한다는 표현보다는 우리 몸에서 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깨끗한 도로. 그쵸? 그래서 혈관하고 혈액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대사증후군이 100%로 옵니다. 그쵸? 그리고 혈관하고 혈액이 깨끗하게 관리되지 않을 만한 환경이면 혈관계가 당연히 안 좋아지겠죠?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와요. 그쵸? 그래서 보여지는 부분은 혈관계로 많이 와요. 혈관계. 근데 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대사증후군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혈관계가 안 좋아지는 몇 가지를 조금 살펴보면서 대사증후군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혈관계가 안 좋아지는 대표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사실 혈관과 혈액 건강 때 얘기를 조금 드리긴 했었지만, 영양소 섭취 부족. 영양 부족. 그쵸? 그래서 혈관계가 매일같이 우리가 산화되고 있는 혈관계를 메꿀 만큼의 충분한 영양이 공급이 되지 않으면 혈관계가 매일같이 이렇게 손상을 입겠죠. 혹은 이렇게 염증이 막 이렇게 오른다거나, 이것이 쌓이다 보니까 너무나도 급속도로 성인병이 걸려버리게 되는 거죠. 성인병, 대사증후군. 그쵸? 그래서 막히면 동맥경화. 그쵸? 뭐 뚫리거나 터지면 여기 폐쇄, 혈관 폐쇄. 그쵸? 그게 이제 모세혈관 폐쇄죠. 그런 것들이 되고, 아니면 지질이 그냥 만성적으로 너무 많아. 고지혈증. 끈적끈적하게 이제 또 협착되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영양 부족으로서 찾아올 수 있는 경우의 수고, 두 번째가, 대사증후군이 걸리는 두 번째가 스트레스. 그쵸? 스트레스는 왜 그러냐? 혈관이 요만큼인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관이 수축을 해요. 교감신경이 올라가면서. 그러면 혈관이 요만해져요. 근데 이게 만성이에요. 그러면 혈관이 요만큼씩 굳어지면서 굳어요. 수축되면서. 그러면 꼭 지질이라던가 이런 게 쌓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만 돼도 이거 동맥경화예요. 병목 현상이 너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림을 다시 그리면 혈관이 이만한데 요렇게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수축되면서. 굉장히 좁죠. 이게 뭐 지질이 쌓였거나 뭐 노폐물이 쌓였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긴장돼서 수축한 겁니다. 물론 스트레스 받아서 수축하면 이렇게 수축되진 않아요. 그냥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좁아지죠. 근데 예시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신경계 교란. 그렇죠? 신경 교란. 이건 왜 그러냐면은, 내 몸에서 신경계가 교란이 되면 뇌하수체에서 호르몬을 분비를 하는 게 교란되게 나와요. 그렇죠? 그 교란되게 나오는 원인 물질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영양소 섭취를 잘못한다거나, 그러니까 인스턴트라던가 안 좋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그게 대표적으로 나올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공해, 안 좋은 매연들이라던가 미세먼지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에 의해서 호르몬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유사 호르몬,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서 신경계가 교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관들이 제대로 된 신경을 전달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못해 압력도 이상하게 가게 되고, 그쵸? 하다못해 뭐 혈관 수축이라던가 이완도 잘못되게 되고, 칼슘과 마그네슘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런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서 혈관계가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파가
예를 들어서 혈압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해야 될 정도로다가 돼버리게 되면 고혈압. 고혈압이 왜 와요? 혈압을 세게 해야 되니까. 왜? 혈관이 수축됐으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고지혈증. 왜 고지혈증이에요? 콜레스테롤이 쓸데없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그러니까 LDL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HDL이 너무 없거나, 영양소 부족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당뇨. 내가 먹는 음식 섭취가 내가 건강한 음식을 섭취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순간 당만 너무 확 올리고 떨고 하는 것들을 자주 먹게 되면 인슐린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양소 부족. 그렇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 전에 뭐 쥐라던가 아니면은 이유 모를 두통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혈관계가 이렇게 경화된 상태에서 이완이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쵸? 뭐 한국인의 생활 습관을 예로 들면 일주일 중에서 6일을 보통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6일 동안 굳어 있어요. 원래 혈관이 요만큼인데. 그쵸? 근데 일요일 날에 이제 쉬어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혈관 이제 좀 쉬어보자 하는데 너무 굳어 있는 게 만성이 되다 보니까 저려요. 이게 펴지면서. 굳어 있던 게 이렇게 펴지려고 하니까. 그쵸? 이게 양반다리 하고 있다가 다리 이제 일어서려고 그러면 저리듯이. 그게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막혀있다가 뚫리니까. 그러니까 두통이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다리로 오면 쥐, 뭐 허리로 오면은 뭐 허리통, 그러니까 다양한 통증들로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생활 습관이 조금 그렇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이 상태로 이렇게 굳어 있다 보면 얘가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쉽게 폐쇄가 돼요. 그러니까 혈관이 잘 망가져요. 제가 혈관계 때 말씀을 드렸지만 총 10만에서 12만 킬로의 혈관계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혈관계가 막히고 있어요. 폐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회도로를 만드는데 이렇게 굳어지게 되면 우회도로를 만들 수가 없죠. 애초에 굳어버려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영양소가 제대로 섭취가 안 나지면 이런 상태에서, 그러면 애초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수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는 대사증후군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내가 대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 만한 여러 가지 것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른이고 아이고 상관없이 그냥 생활 습관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인병이라고 표현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대사증후군. 대사가 불편해진다. 그쵸? 그래서 원인은 기본적으로 혈관계로 조금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혈관계. 그래서 혈관계로 보시면서 이 혈관계를 망가뜨리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대사증후군을 초래한다. 그래서 결과도 혈관계로 나온다. 그래서 혈관계가 망가지니까 세포들이 빨리 망가지게 되고, 세포들이 제대로 재생할 수 없게 되고, 영양 부족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가 부분들이 아프게 되고, 그 아픈 부분들이 또 보수가 또 잘 안 되게 되고, 영양소가 또 부족하니까.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드레날린이라던가 여러 가지 내 몸의 염증들을 돌보지 않고 그냥 긴장해서 살고 있잖아요. 긴장하면 당장의 통증이 안 느껴져요. 진통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주말만 되면 여기저기 많이 아픈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 만성적으로 이렇게 돼버리신 분들은 침대에 오래 못 누워있어요. 조금 더 자면 머리 아프다고. 그게 이제 너무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다 보니까 이제 쉬는 게 오히려 더 아픈 거예요. 집에 못 있는 분들도 있어요.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막 머리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다고. 그게 이제 내가 쉬는 시간 자체를 나 자신한테 용납을 못 한다는 거예요. 너무 굳어버렸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영양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건강의 4대 요법. 균형 잡힌 영양. 그쵸? 그리고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이 스트레스 관리 해주셔야 되고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내 몸이 끊임없이 이렇게 근육들이 발달돼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마지막으로 긍정적인 사고. 그것도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겠네요. 그래서 그러면 사실 대사증후군이 안 올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바쁘니까 사실은 이래저래 사실 챙기기가 쉽지 않다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저도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식품이라는 거를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쵸? 그런 종류들도 많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부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케어를 해주시면 굉장히 대사증후군에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실제로 한번 이렇게 대사증후군이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은 정말 케어하기가 힘든 게 또 대사증후군이에요. 매일같이 지금 이 순간에도 아픈 상황이든 안 아픈 상황이든 지금 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건강할 때 내가
내 입이 즐거운 게 아니고 내 몸이 즐거운 것들로다가 조금 이렇게 같이 유도리 있게 조화를 이룬다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대사증후군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만약에 그 하나하나 질병에 대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문의 주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